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시청실에 새로운 스피커가 들어와가지고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중간에 보이는 스피커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뭐 여러 가지 스피커를 많이 써왔죠. 모니터 스피커로. 그러니까 테스트, 단순히 그냥 개인적으로 음악을 즐길 때 사용하는 스피커와 어떤 주변 기기를 테스트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스피커는 좀 특성이 좀 달라요. 저희가 김편님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향 어떤 쪽인가요? 그냥 이렇게 뭐 테스트할 때 말고 네. 정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중하게 쓰고 있는 오랑우탄, 네. 그리고 그 저번 주에 했던 네. 키스 어쿠스틱의 HBX1, 그렇죠. 그리고 뭐 그라함의 뭐 LS 3-5 이런 소리를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보면은 김편님하고 저랑 좀 개인적인 취향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김편님은 네. 좀 이렇게 음색적인 좀 매력이 있는, 그냥 단순히 이게 좀 플랫한 이런 것보다는 살짝 좀 어느 부분들은 좀 이렇게 그 아주 플랫하진 않아도 그 대신 좀 독특한 음색적인 강점이 있는 그렇죠. 이런 좀 것들. 호소력이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김편님에 비하면 살짝은 좀 더 모니터적인 경향, 조금 플랫한 이런 쪽 경향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이제 시청실에 쓰는 용도는 사실 일단은 모니터가 돼야 돼요. 사실 뭐 DAC를 바꾸거나 앰프를 바꾸거나 뭐 케이블 하나를 바꿔도 음질적인 부분들이 탁탁 바뀌어주는 이런 성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제품들을 사용해 왔었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매지코 A1을 좀 한동안 오래 사용했었죠. 네. 그 다음에 매지코 A1을 내보내고 어떤 거를 모니터로 써야 되나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선택한 게 PMC입니다. PMC 뭐 라인업이 굉장히 많죠. 뭐 SE 라인업도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렇죠. 네. BB5 SE를 했었죠. 네,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25 그쪽 라인업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여기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볼 때 팩트 시리즈가 가장 좋지 않을까. 밑에 뭐 라인업도 있는데 밑에 라인업은 모니터 하기에는 약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상위 라인업에 이제 SE 시리즈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너무 크고 덩치도 크고 그래가지고 가격대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입한 스피커는 팩트 시리즈 중에 중간에 있는 모델입니다. 팩트 12 시그니처입니다. 기본적으로 팩트 시리즈가 페네스트리아가 최상급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페네스트리아는 사람들이 이제 팩트 시리즈가 아닌 줄 아는데, 팩트 시리즈의 최상급이 페네스트리아입니다. 그리고 페네스트리아를 개발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 연구 성과, 이런 것들을 바로 도입한 게 팩트 시리즈 이제 12, 팩트 8 이렇게 두 모델의 시그니처 모델이죠. 시그니처죠. 그렇죠. 네. 김편님, 이 모델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특성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팩트 시리즈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PMC는 1991년에 이제 프로페셔널 모니터 컴퍼니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네. 그 스튜디오에 이제 납품용 하는 그런 프로 장비로 출발을 했는데, 이 PMC가 홈 오디오 스피커를 처음 내놓은 게 FB1이에요. 플로어 스탠딩 이하고 FB로 했는데 그게 1999년이에요. 네. 그러다가 2009년 딱 10년 후에 팩트 8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2013년에 팩트 12가 나오고 2018년에 보란 듯이 플래그십으로 페네스트리아가 나왔죠. 그러고 나서 그 페네스트리아의 어떤 고도로 축적된 노하우 네. 기술을 트리클 다운해서 그 다음에 시그니처 모델 두 개가 나온 거예요. 네. 팩트 12 시그니처, 팩트 8 시그니처. 네. 그래서 지금 25i 시리즈도 있지만은 홈 오디오에서 플래그십 라인은 네. 팩트 시리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팩트 시리즈 들어보면은, 저는 뭐 김편님도 그랬지만 예전에 뭐 텍스트 리뷰는 많이 진행했잖아요. 진행해 보면은 팩트 8, 그다음에 팩트 12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사정권에 들어오는데, 팩트 8하고 또 팩트 12가 차이가 굉장히 커요. 사실 그렇죠. 들어보면 거기에 핵심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캐비닛 용적도 다르고, 팩트 8은 뭐 2웨이고 얘는 3웨이고, 거기부터 시작하면은 사실 미드레인지가 이
그 두 개 스피커의 차이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렇죠. 그래갖고 요 지금 컨텐츠 준비하면서 코나님이랑 저런 얘기를 했어요. 네. 미드레인지의 헌신이라고. 네. 그렇죠. 용의자 X. 용의자 X의 헌신을 좀 패러디하면 네. 미드레인지의 헌신, 그만큼 이 2인치 미드레인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큰 것 같아요. 네. 그 미드레인지가 2인치 유닛인데 이게 보면은 크로스오버 포인트만 크로스오버 주파수만 봐도 미드레인지가 얼마나 많은 대역을 책임지고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역하고 미드레인지 그 사이에서 4kHz에서 끊고 그 다음에 베이스 쪽하고는 400Hz에서 이제 갈라지는 이런 그 설계인데 그러니까 400Hz와 4kHz 여기서 크로스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을 미드레인지에서 다 재생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대역을 책임지고 있죠, 실제. 그렇죠. 위아래 끊는 것만 없었으면 거의 플레인지 역할, 그렇죠. 플레인지급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팩트 8 시그니처랑 비교해 보면 팩트 8 시그니처는 그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이제 한 군데에서 끊는데 1.7kHz인가?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얘는 4kHz에서 끊고 그것만 봐도 굉장히 좀그 설계상의 차이가 좀 많은 그렇죠. 스피커라고 그걸 볼 수 또 있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미드레인지가 그만큼 헌신을 하지만은 그러면서 동시에 트위터의 부담을 줄여줬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특정 더 위의 대역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니까요. 그 트위터가.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우퍼 똑같아요. 그 F8 시그니처와 지금 F12 시그니처 우퍼 다 5.5인치거든요. 네. 근데 얘가 무려 26Hz까지 떨어지죠. 네. 그리고 F8은 28Hz까지 네. 떨어지는 거고요. 그 전반적인 설계 좀 알려주시죠. 전반적인 팩트 12 PMC 하면 또 ATL이죠. 네, 그렇죠. 네. 어드밴스드 네. 트랜스미션 라인. 네. 그래갖고 사실 이 얇은 슬림 베플에 5.5인치 단 두 발만 갖고서 26Hz 떨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이 밑에 보면은 포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약간 미로형으로 해서 좀 저역을 확장하는 건데 이 길이가 무려 3.3m입니다. 네. F8 시그니처는 3m고요. 네. 그러니까 30cm 더 긴 것이 결국 2Hz를 더 밑으로 떨어뜨렸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PMC의 가장 큰 시그니처는 ATL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드밴스드 트랜스미션 라인. 라인. 그러니까 이 옆에 이게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딱 깍두기 같은 디자인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전면 배플 되게 좁고 뒤로 이렇게 긴 타입인데 이게 뒤로 이렇게 긴 이유 중에 하나가 뒤에 이렇게 미로처럼 이렇게 구부려 놨어요. 뒤에 후광 주파수를 흡수하면서 이제 아래로 구불구불 한 다음에 밑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후면파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그러니까 트랜스미션 라인을 그러니까 쓴 메이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렇죠. 그 미로형 그거를 구사했던 메이커도 있고 근데 많은 메이커가 이걸 구사하다가 다 포기했어요. 대부분 포기했는데 트랜스미션 라인을 정말 전면에 내세워서 계속 진화시켜 온 브랜드가 PMC죠. 근데 예전에 이런 구성, 이런 인클로저 로딩 방식을 구사하다가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은 이게 구불구불 그러니까 정말 긴 이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저역이 이제 밑으로 빠져나가면 이게 딜레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물론 장점도 있죠. 저역이 그러니까 퍼지고 이런 게 없이 굉장히 낮은 대역까지 작은 인클로저에서 낮은 대역까지 뚝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건 있는데 반대로 좀 딜레이 되는 경향 뭐 이런 것도 보였는데, 그러니까 PMC는 그런 것들을 다 개선해서 이 트랜스미션 라인을 계속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보면. 근데 실제 또 팩트8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미안한데 사실 저역 하나는 팩트8이 28Hz, 얘는 26Hz. 2Hz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2Hz면은 별로 별 차이 없지 않냐. 근데 이거는 사실 이따가 이제 2부 청음 순서에서 좀 얘기를 더 하겠지만 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실제 청감으로 들어보면. PMC가 원래 피터 토마스라는 사람이랑 BBC에서 이제 관리나 메인터넌스 뭐 이런 쪽 일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같이 또 설립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에드리안 로더. 네. 이 사람 또 스튜디오 있던 사람이고. 근데 이 두 사람이 처음에 BB1이라는 스피커를 만들면서
이제 BBC에서 퇴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터 토마스 씨 본 적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페네스트리아 막 나왔을 당시에 방한을 네. 한번 했었어요. 네. 그때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정말 아까 이제 코나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예. 엔지니어이면서 되게 음악을 좋아하시는 아, 예. 그런 분이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예. 저는 예전에 원래 막 90년대에 태동했던 하이엔드 브랜드들 보면은 그러니까 한 명의 정말 히어로, 한 명의 천재적인 사람이 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이끌어 나가고 그랬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마크 레빈슨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지금도 현역에 계신 넬슨 패스 옹도 있고 그렇죠. 뭐 굉장히 많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 한 명의 뭐 천재적인 사람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브랜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 어떤 비즈니스 이런 경영자가 이제 이끌어 나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PMC 같은 경우는 피터 토마스도 완전히 이제 뭐 실무 이런 거는 안 하고 약간 뒤로 빠져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설립자고 지금 오너기 때문에 피터 토마스의 지배력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막강한데요. 피터 토마스는 정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피터 토마스 얘기를 꺼낸 게 저는 피터 토마스가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뭐 시연회 진행하고 그랬었잖아요. 보면은 틀어주는 음악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해외 메이커에서 이제 그러니까 국내 방한하는 사람들이 이런 뭐 대표나 뭐 엔지니어나 이런 사람들은 안 오고 대부분 그냥 세일즈, 마케팅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부분 영업사원이 그냥 옵니다. 영업사원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이제 적혀 있는 거 다 설명해주고 뭐 그런 수준이라 사실 얻을 게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피터 토마스 이런 사람이 거물급 이런 사람이 오면 다른 부분보다 뭐 기술적인 설명 같은 거야 뭐 온라인에서 저희도 다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보다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 훨씬 설명을 많이 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얻을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김편님은 그런 경험 뭐 있으신가요? 저는 피터 토마스가 왔을 때 그 시연해주고 이런 거 음악을 들어보면서 그 수입사에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트랙 리스트 그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음악들을 들으면서 많이 이제 테스트에 활용도 하고 그랬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밥 딜런 노래, 저번에 틀었던 보즈 스캑스, 예, 이런 음악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캐나다 크로노스 오디오, 그 턴테이블 메이커잖아요. 아, 네네. 예, 그 제작자가 한국에 와갖고 마찬가지로 시연을 했는데 예. LP를 잔뜩 싸갖고 왔어요. 아, 그쵸. 그래갖고 턴테이블 뭐, 메이커라서. 예, 거기 정말 주옥 같은 레파토리하고 아, 네. 이후로 제 청취 리스트에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 예, 저한테 큰 영향을 줬던 제작자 중 한 명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는 또 고음질 명반 가이드북이라고 이렇게 책을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오 파일들이 오디오를 테스트할 때 쓰기 좋은. 근데 여러 가지 뭐 많은 영향도 받고 제가 발굴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해외에서 방한해가지고 시연회를 진행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피터 토마스 같은 사람들도 있고 뭐 YG 어쿠스틱, 매지코 상당히 다양한데 피터 토마스가 그 가져왔던 그 트랙 리스트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좀 받았어요.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뭐 많이 기억에 남는 곡은 밥 딜런의 Man in the Long Black Coat, 예, 그 곡도 좀 생각이 나고요. 그러니까 피터 토마스가 실제로 그러니까 본국에서 영국에서도 엄청난 컬렉터로 유명합니다. 보면은 그 외국에서는 매년 이제 레코드 스토어 데이라고 그거를 여는데 그러니까 온갖 뭐 소매샵이나 이런 데서 이제 캠페인을 벌이고 그리고 새로운 뭐 그 RSD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레코드 스토어 데이에 맞춰서 많은 음반사들이 그 RSD 에디션, 특별 에디션 음반들을 엄청 발매를 해요. 막 수백 타이틀을 발매를 하는데 그 중에서 몇 년 전에 엘튼 존 LP를 발매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공개 그 곡들을 추가해가지고 정규 앨범에 껴가지고 새로 발매한 게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 미공개 세션, 미공개 그 마스터를 피터 토마스가 제공해 준 걸로 썼습니다. 네. 굉장히 희귀한 그 버전을 피터 토마스가 이제 마스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럴 정도로 엄청난 컬렉터면서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PMC가 많은 인정을 받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스피커 네. 소리에 다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제작자의 어떤 소양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뭐 요즘에는 스펙 위주로 정말 측정치나 이런 것만 가지고 어떤 스피커나 어떤 제품을 평가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긴 합니다. 요소긴 한데 특히 스피커 같은 경우는 측정 데이터 이상의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측정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데 청감상은 별로 이제 감흥이 없는 그냥 시쳇말로 영혼 없는 소리 내는 이런 스피커들 정말 많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김편님 쓰시는 드부어 피델리티도 굉장히 좋은 스피커다. 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드부어 피델리티 저 오랑우탄 596 같은 경우는 정말 현재 생각으로는 평생 가져갈 그런 스피커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한 일주일 넘게 지금 이펙트 12 예. 시그니처를 들어보는데 뭐 좀 성능편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 정말 모니터로 쓸만한 네, 그런 스피커로 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음악 들어보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이거는 음악 청음하는 편은 다음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저희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계속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